상식과 원칙, 정의를 위한 진실을 찾아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악플로와 관련해서 지난 악플 방송 많이 보셨죠? 그때 정말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고, 악플이 정말 상처를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아셨을 텐데, 자, 과연 그동안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지난 그 시간에 악플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현재 또 중간 진행 단계가 지금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중간 점검 한번 해주십시오. 지난번 이 악플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했던 그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인블리, 치유, 네. 그 다음에 또 한 회사는 진행 중에 있다고만 했지 정확한 명칭을 소개를 안 했는데 네. 그 닐랑도 보테라고 대표적으로 이 세 개 회사를 거론하는 이유는 인블리하고 치유는 CEO에 대한 그러니까 소비자가 CEO한테 인신공격한 악플 사건이고, 그렇죠. 예. 악플이라는 용어가 참 애매한데, 네. 그러니까 범죄 행위죠. 그리고 닐랑도 보때는 거꾸로 CEO가 소비자한테 악플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 네. 특히나 인블리 같은 경우는 네. 그 인블리 소리라고 그동안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뭐 인블리에 대해서 CEO에 대한 신변 악플이라기보다 그런 뭐 지나친 인신공격을 하고 있고, 그 제품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제품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이 아니고 감정적. 그래서 김모모 씨가 안티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분명히 지난번에 인블리하고 치유를 하면서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는 범죄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인블리도 마찬가지고 치유도 마찬가지지만 제품을 사용하면서 제품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 그런 부분의 하자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건 소비자 권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인블리도 마찬가지지만 치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국부적으로 소송을 한다든가, 이것은 기업 윤리상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블리 쪽의 소리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CEO에 대한 인신공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점을 빌려서 이것은 좀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계속 이것을 진행하겠다 하면은 우리로서도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그런 거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변호사님, 여기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지금 악의적으로 인블리 기업과 그리고 이 CEO에게 그 기업의 이미지 훼손과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블리 측에서는 대표이사가 CEO가 인신공격을 당했으니까 개인 차원에서 이분에게 조치를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회사 차원에서도 우리 그 회사 이미지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영업손실 실추했으니까, 그거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의 권리로서 제품의 하자랄지 이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하기를 원하는 그 수준을 넘어섰다면은 그 수준을 넘어서 회사 제품에 대한 비방, 예를 들어서 또 CEO에 대한 비방 수준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근데 다만 문제는 이제 회사가 그렇게 나섰을 때 그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비판을 짓밟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반격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미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소비자들이 정당한 제품에 대한 평가인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쟁업체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이런 건지, 그런 거는 좀 구분을 해서 그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블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은 좀 더 신중해야 되고, 기업이 또 하나는 뭐 애국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것을 또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드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서
기업 이미지를 좀 더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블리에 부탁하고 싶은 게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소리 같은 경우도 좀 자제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바람입니다. 치유 사건은 예, 예. 그 동국대학교 총장 고발 건 치유 대표하고 제가 가서 이제 정부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습니다. 네. 진술을 했고 거기에서도 나온 이야기가 그 조교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법적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네. 이제 아마 그거는 추후에 치유 손 대표가 아마 그게 합당한 그 조치를 취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거기까지 결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그때는 이름을 거론 안 했지만 지금 거론했던 닐랑드 보때 같은 경우는 지금 인블리하고 치유하고 정반대예요. 여기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는 분들이 주부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해가지고 한 50여 명 됩니다. 예, 예. 민원지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네. 근데 그 부분에 확인하고 닐랑드 그때 공문도 보냈고 예, 예. 거기 답도 받아갔고 했는데 이것은 거꾸로 기업체에서 그 소비자한테 네. 협박하고 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플을 안 했음에도 분명한데 그분을 지목해 가지고 그 사람 뭐 회사를 간다든가 뭐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그 상대편 소비자가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소비자들이 보니까 뭐 100만 원 뭐 심지어는 100만 원 그 이하로도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저격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그 민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악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중하게 닐랑드 보때 쪽에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고발해가지고 지금 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 세 가지를 두고 볼 때는 저희가 왜 이렇게 이제 시민단체가 이렇게 나서서 하냐 하는데 이것은 누군가는 나서야 할 사회적 큰 논란거리거든요. 네.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정리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건에 사용하거나 또 누가 사용을 했을 때 잘못된 물건의 하자나 그다음에 물건이 또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기업가들이 이의를 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건 부도덕한 행위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만 반대로 소비자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회사나 CEO를 상대로 그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그런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아주 그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악플이 아니에요. 그건 범죄 행위지. 그렇죠. 네. 그걸로 인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워낙 커지니까. 네. 그래서 이 인블리, 치유, 닐랑드 보때 세 개를 놔두고 봤을 때 우리가 평가를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평가하기도 편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해가면서 그 상대편 의견도 충분히 여쭤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닐랑드 보때 그다음에 치유 부분 그다음에 인블리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금 다시 한번 김모모 씨한테 소리의 김모모 씨한테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분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지해가지고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또 열일을 하시는 총장님 항상 감사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인블리 CEO에게 인신공격을 한 이 악플러가 만약에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뭐 아직은 아니지만은 그럴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혹시 댓글로 해서 이제 명예훼손이랄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처벌 수위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악의적으로 계속 그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면은 벌금형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악의를 가지고 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 법원에서도 이런 그 악플에 대한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검찰에서도 대부분 기소유예하고 민사에서 손해배상액으로 한 1, 200 그 정도 인정한 선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댓글 그리고 이제 문자 메시지라는 문자 폭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도 유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6개월인가요? 실형 실형 선고가 됐어요. 선고가 처음으로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차대한 문제네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세계 기업만 이야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지금 많고 또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인 물질적 말로만 표현을 하지만은 굉장히 그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만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를 하면서 저희 뭐 중상모략 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나 가짜 뉴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보면 막 SNS에 떠돌고 막 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뭐 애정어린 마음이라 하고 넘기는데 우선 넘기는데 심지어는 너무 심할 정도로 가짜 뉴스하고 뭐 중상모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시민단체니까 그 웃고 넘길 뿐이지 우리가 기업가들은 못합니다 그걸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게 그걸 그냥 그 웃고 넘겼을 때 기업에서 갖는 손해나 피해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플에 대해서 피해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대인 기피증입니다. 근데 가면서 뒤에서 좀 웅성웅성해도 자기 그 댓글 이야기하는 것 같고 사람 만나서 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아는 사람 만났을 때 물어보는 건 답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을 피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 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기피증이 걸려 있다면은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손해가 제일 심각한 거죠. 지금 뭐 변호사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확인은 아니라고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임블리도 그랬고 임상무가 그 얘기 엄마인데요. 대인 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집 밖을 못 나갔어요 한때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치유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진짜 죽고 싶다. 진짜. 어디 가서 보면 누가 막 궁성궁성 하는 것 같고. 자기 욕하는 것 같고. 반대로 우리한테 50명 가까이 가정주부나 직장인들이 민원 들어왔던 그분들 보면 저희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발 조치까지 이루게 됐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의 울먹거려요. 통화하면서도. 그러니까 거기도 반대로 그 기업하는 사람한테 너무 많이 시달려가지고 뭐 직장에 쫓아오질 않나 전화를 하지 않나 신변은 직장에다가 왜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냐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릴랑드 보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정말 황당이 아니라 근데 좀 화가 제가 김상조 씨 그 댓글 사건 악플 그것도 저희들이 고발하면서 그분들을 많이 봐요. 이렇게 쭉 보는데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게 릴랑드 보태 같은 경우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너무 보통 사람들이야. 가정주부고.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문자 메시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너무 안쓰럽더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쓰잖아요. 연못에 있는 개구리한테 우리가 장난으로 돌을 던질지 몰라도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즐기려고 그 말을 던질지 몰라도 상대 쪽에서 받아들이고 상대 쪽에 적용되는 사람 그 피해자들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아무쪼록 우리 총장님 진행하시는 일들이 잘 원만하게 해결돼서 우리 또 임블리 그리고 또 치유 또 그리고 또 릴랑드 보떼로부터 이게 또 공격을 당하시는 우리 소비자분들 좀 이렇게 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끝으로 변호사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기업에서 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그 뭐 고소라든가 이런 압박이 들어와서 저희가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직접 처벌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형법 자체가 그 사실을 적시해도 그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새로운 악플 비슷하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아무쪼록 임블리 그리고 또 치유 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지금 고발 진행 중인 우리 소비자분들 빨리 이 일이 해결돼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총장님,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자, 저희는 상식과 원칙, 정의를 위한 진실을 찾아 지금 고발하러 갑니다.